안녕하세요. 모토데일리 박상우기자입니다. 오늘 저는 제규어의 첫 번째 전기차죠. 아이페이스를 지금 이제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요. 제규어가 만든 첫 번째 전기차다 보니까 좀 기대도 됩니다. 사실 이 아이페이스는 사실 작년 한 4월경에 그 친환경차 관련된 그 전시회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원래 지난해 하반기부터 판매가 됐어야 했는데 조금 여러가지 문제로 있어, 특히 보조금 문제로 인해서 좀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 초부터 이제 아이페이스가 이제 제대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페이스가 고성능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사실 고성능 전기차가 흔치는 않죠. 뭐 모델 X라든지 테슬라의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전기차, 국내 대표적인 전기차가 아무래도 현대차의 코나 EV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코나 EV를 제가 타봤을 때랑 지금 타봤을 때랑 느낌이 어떤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코스가 좀 짧아서 막 정확하게 전달은 못 해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으로 저희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제품 담당 고정은입니다. 오늘 제규어 최초의 순수 전기차 아이페이스 모델에 대해 제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페이스의 구동 방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페이스는 총 432개의 고밀도 배터리셀로 구성된 90kWh의 리튬이온 배터리 팩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컴팩트한 사이즈의 동기식 영구자석 전기 모터가 최소한의 인풋으로 최대의 출력을 전달하기 위해 각 앞과 뒤의 차축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구동 방식을 통해 아이페이스는 총 400마력 그리고 71kgm의 토크 성능을 발휘하며 제로백 4.8초라는 스포츠카급의 놀라운 가속 성능 또한 발휘합니다. 두 개의 모터를 통한 사용구동 모드가 상시 작동되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노면 접지력 또한 제공이 됩니다. 또한 낮은 위치에 장착된 배터리 팩 그리고 전기 모터의 위치 때문에 주행 시 차량의 무게중심을 항상 낮게 유지시켜주며 이를 통해 더 우수한 핸들링 및 코너링 성능을 발휘합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에는 드라이빙 다이내믹스를 위한 다양한 주행 기술 또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개의 휠에 장착된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의 경우 시속 105km 이상 고속주행 시 차량의 서스펜션을 자동적으로 낮추어 주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줍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과 함께 제규어 아이페이스는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500mm의 도강 능력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시스템은 노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서스펜션 세팅을 최적화해주며 이를 통해 더욱 높은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오프로드 주행 기술인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의 경우 시속 30km까지 저속 크루징 컨트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지형 조건에서도 최상의 노면 접지력을 제공해주어 더욱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륜에 장착된 더블 위시본 서스펜션의 경우 차량의 민첩성과 응답성을 높여주고, 후륜에 장착된 인테그럴 링크 서스펜션의 경우 더욱 정교하면서도 탁월한 균형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이페이스는 운전자에게는 스포츠카급의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물론 탑승자에게는 패밀리카로도 손색이 없는 안락한 승차감까지 제공해줍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충전 또한 가능합니다. 먼저 최근 설치되고 있는 100kW의 급속 충전기의 경우 4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하고, 50kW 급속 충전기의 경우 1시간 반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7kW 완속 충전기의 경우 13시간 안에 완충이 가능하며 완충 시 1회 주행 가능 거리는 333km입니다. 운전자는 제규어 리모트 앱을 통해 차량의 현재 주행 가능 거리 그리고 현재 차량의 충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아이페이스의 디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관입니다.
iPace는 2010년 발표된 슈퍼카 컨셉인 CX75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아 스포티한 스타일의 디자인 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설계는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 적용, 그리고 주행 시에 자동으로 도어 핸들이 숨겨지는 자동 전개식 플러시 도어 핸들의 적용으로 차량의 공기 역학적 이점을 최적화해 주었습니다. 이런 디자인 설계를 바탕으로 iPace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드래그 코에피션트 0.29라는 놀라운 공기 저항 계수 또한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앞, 뒤 오버행을 최소화하고 긴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4.7m의 전장 길이에도 불구하고 3m에 가까운 한 급 위의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더욱 넓은 실내 공간 또한 제공이 가능합니다. iPace 프론트 디자인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최신 LED 기술이 적용된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와 멀리서도 제규어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프론트 그릴입니다. 프론트 그릴 내에는 액티브 베인 기술이 적용되어 차량 앞면의 공기가 보닛 스쿠프를 통해 흐르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별도의 엔진 룸이 필요 없기 때문에 프론트에도 프랑크라 불리우는 27리터의 별도 적재 공간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iPace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Pace 인테리어 디자인에는 미래지향적인 기술과 제규어 특유의 장인 정신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소재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운전석에는 좀 더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새로 디자인된 스티어링 휠을 적용하였으며 그 뒤에는 운전자 대화형 가상 계기판으로 차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12.3인치 고해상도 HD 스크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의 경우 10인치 터치 스크린 그리고 하부의 5인치 터치 스크린이 모두 장착된 터치 프로 듀오 시스템의 적용으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떠있는 듯한 디자인의 플로팅 센터 콘솔은 iPace 실내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테리어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좀 더 더해줍니다. 다음으로 제규어의 장인 정신이 담긴 실내 디자인에는 대시보드 상단을 비롯한 실내의 거의 모든 부분에 부드러운 프리미엄 가죽 소재가 적용되어 있으며 이는 경쟁사 전기차 대비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적이 넓은 파노라믹 선루프의 경우 뒷좌석 탑승객에게까지도 충분한 개방감을 제공하며 프리미엄 가죽 소재가 적용된 퍼포먼스 시트 또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각 시트에는 제규어만의 제규어 시트 레이블과 콘트라스트 트윈니들 스티치 디테일로 정교함을 더해주었으며 디지털 다이얼에는 시그니처 패턴이 적용된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어 인테리어 곳곳에서 제규어만의 장인정신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런칭 첫 해에만 제공되는 퍼스트 에디션 모델 같은 경우 우드 베니어 그리고 트레드 플레이트 등의 퍼스트 에디션 스크립트가 적용이 되어 그 특별함을 더해줍니다. 실내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m에 가까운 긴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890mm 뒷좌석 여유 공간 그리고 656m의 트렁크 적재 공간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의 구조로 인해 센터 터널이 필요 없기 때문에 10m의 센터 콘솔 그리고 뒷좌석 하단에 추가적인 여유 수납 공간까지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사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숙성은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도행자에게는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iPace는 탑승객뿐만 아니라 보행자를 위한 안전사양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그리고 안내경과 함께 사운드 제너레이터를 개발하여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주행 시 차량 바깥에서 인위적인 사운드를 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사운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우주선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되었으며 2019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인 유럽 안전기준을 만족합니다. 이 밖에도 아이페이스에는 탑승객을 위한 다양한 안전 장비 또한 갖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평행 및 직각 주차까지 지원이 가능한 자동 주차보조 시스템, 탑승객이 내릴 때 다가오는 차량이 없는지 알러트를 주는 탑승객 하차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스티어링 휠까지 연동이 가능한 사각지대 어시스트 시스템 등이 전트림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속주행 시 앞 차량과의 간격 조절뿐만 아니라 스티어링 휠까지 포함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제규어 모델 최초로 적용이 되어 더욱 안전한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규어 아이페이스는 알루미늄 바디 구조를 통해 제규어 모델 중 가장 강한 36,000Nm의 우수한 바디 강성 또한 구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첨단 안전 사양의 적용, 우수한 바디 강성, 그리고 안전한 배터리팩 구조를 바탕으로 아이페이스는 최근 발표된 유럽 NCAP 안전기준에서 5스타를 획득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보급된 노르웨이에서 카우더 이어를 수상하는 등 2018년 출시 이후로 30여 개의 상을 대거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늘 제규어의 최첨단 포뮬러 2 기술이 접목된 럭셔리 퍼포먼스 전기차 아이페이스를 만나보시고 직접 자동차의 미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페이스의 주행 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송도, 인천 송도 쪽인데, 전체적인 일단은 출발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 실내 레이아웃을 살펴보면은 좀 있을 것만 있고 웬만한 거 다 치운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 심플하지만 그래도 어떤 고급감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LED 풀 디지털 클러스터랑 여기 인포테인먼트 제규어 랜드로버의 특징이죠. 또 자랑이기도 하고, 하지만 요새 하도 논란이 많아서 조금 묻힌 건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디지털 어떤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짜여진 어떤 이 인테리어가 생각보다 짜임새 있게 잘 배치가 됐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요새 플로팅 타입을 많이 적용하는데 여기다가도 넣는 건 나쁘지 않은데 조금, 왜냐면 시야가 조금 이렇게 좀 내려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디스플레이를 여기다 다는 걸 이쪽에 좀 올려놨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떤 시인성, 그러니까 그래픽 같은 그런 거는 되게 좋고, 특히 이 클러스터도 지금 그래픽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클러스터는 이 오른쪽에 지금 테슬라와 거의 비슷한데, 요새 이 전기차들 요새 보면은 특히 이 풀 디지털을 클러스터를 넣는 차들 보면 대부분 오른쪽 아니면 왼쪽에 그 맵이죠, 맵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간략하게 좀 그리는 제규어의 어떤 디스플레이 그래픽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대충 선을 쭉쭉쭉 그은 듯한 그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시인성은 되게 좋아요. 시인성은 되게 좋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 조금 신기한 거는 이 버튼식 기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 버튼 순서가 이 D가 여기 올라가 있고 P가 이제 맨 아래에 있는데 참 독특하네요. 독특하면서도 물론 이제 D랑 P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처음에는. 왜냐면 보통 P가 올라오고 P, R, N, D 이런 식으로 내려갔는데 요거는 D, N, R, P,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그래서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아무래도 요 인포테인먼트를 여기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퍼튼식을 넣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은 거 요렇게 공간을 좀 활용한 거 요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참 아이디어는 되게 좋아요. 아이디어는 되게 좋고, 자 인테리어는 요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 IPS의 주행 실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뭐 토크라든지 이거는 뭐 디젤을 뛰어넘는 만큼 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고, 이 차에는 90kWh의 배터리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1회 주행거리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333km이고, 그리고 마력은 한 400마력가량 되더라고요. 그리고 토크는 한 70점대. 코나 EV, 현대차의 코나 EV가 64kWh인데 주행거리가 한 400km 가까이 되거든요. 벌써 한 70 가까이 차이 나요, 주행거리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이거든요, 전기차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물론 이제 마력은 이 차가 2배 높아요, 코나 EV보다. 그래서 진짜 전형적으로 고성능에 치우친 전기차이지만, 제규어가 보통 차를 만들면 보통 이 고성능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데, 이 IPS에서도 고성능을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고속 구간을 이제 주행할 텐데, 인천대교를 건널 겁니다. 네, 인천 건너서 영종도까지 갈 예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하고, 고성능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고속 구간에서 좀 기대해도 돼요. 네. 속도가 확 올라가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네.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전기차들의 이제 요새 나오는 소리가, 이 전기가 올라가는, 전기의 힘이 어떻게 전달되는 어떤 그 소리 있죠? 뭐 이런 소리. 네, 그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하도 차가 조용하기 때문에 지금 풍절음이 생각보다 심합니다. 네. 풍절음이 생각보다 커요. 네. 물론 여기가 바닷가 근처라서 바람이 센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은 풍절음이 좀 거슬릴 정도 크다라는 것이 좀 느껴집니다. 네. 그래도 가속력은 최고입니다. 네. 가속력은 되게 좋습니다. 네. 근데 그 테슬라의 어떤 모델 S를 좀 비교를 하자면, 물론 어떤 모터라든지 그런 거에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비교하기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차도 전기차 중에서도 이제 고성능 차이기 때문에 그 차랑 비교를 하자면은 폭발적이진 않아요. 모델 S는 어쩔 때는 뭐 2.7초 조려보기, 2.7초 뭐 피백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고성능을 정말 제대로 하고, 특히 폭발적인 어떤 그런 가속력을 보여주는데, 지금 이 차도 가속력은 되게 좋은데 폭발성은 모델 S보다는 떨어진다. 아무래도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 모터의 어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기차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은 좀 잘 살리는 듯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시작을 할 텐데,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100km 네, 구속 구간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과연 얼마나 잘 됐을지 크루즈 컨트롤. 네. 지금 앞차 지금 제가 손을 놓고 주행을 해볼게요. 속도는 좋네요. 네, 앞차와의 간격이 좀 있어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속도를 좀 잘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가장 핵심은 뭐 차간거리를 보면서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차선을 얼마나 잘 보조해 주느냐가 그거죠. 네, 지금 보면은 오늘 생각보다 제가
이 핸들에서 손 놓은 시간이 좀 있는데도 경고가 안 뜨네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어쩐 차들은 한 30초만 떼놔도 막 불이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는 제가 한 2-3분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소리가 좀 안 나네요. 네. 물론 제가 이게 자꾸 뗐다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떤 그런 것들. 네. 지금 여기가 직선 코스다 보니까 어떤 핸들링, 네.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이 어떤지는 지금 살펴볼 수는 없는데, 네. 그리고 여기 또 고속 구간이라 위험하니까 제가 함부로 틀 수는 없지만, 네. 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틀어볼까요? 핸들이 좀 무겁네. 핸들이 좀 무겁습니다. 이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는 핸들이 되게 좀 가볍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되게 묵직해서 이게 잘 안 꺾입니다. 안 꺾여요. 스티어링을 잡아주고 있나봐요. 얘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꺾는데 좀 힘들 정도로 아주 묵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약간 곡선이거든요. 곡선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선 따라 잘 유지해줍니다. 이거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게 성능이 되게 좋네요. 보통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런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지금 이 RPS에 적용된 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핸들 따라도 곡선 공간인데 제가 핸들을 이렇게 굳이 흔들리지 않았는데도 자기 알아서 잘 가고 있습니다. 괜찮은데 그냥 꺾어볼까? 보시면은 제가 오른쪽으로 좀 힘들게 좀 넣어도 이 차가 이렇게 경고음을 주면서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가게끔. 근데 이게 그냥 안으로 튕겨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차선 가운데로 들어가게끔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넣어줍니다. 네, 이 차 이거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네, 지금 보시면 느껴지시죠? 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이런 브랜드, 이런 차들이 없어요. 근데 RPS는 이런 걸 만들어 놨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속 구간도 나왔으니까 단속 구간도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밟아보면은 파워프라임이 되게 좋습니다. 네. 코나 2부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네. 좋다. 야, 벌써 이렇게 확 올라가네 수도가. 이게 쉽지가 않는데. 앞에 지금 F페이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속도가 붙으니까 어떻게든 거리 이렇게 좀 하려고 떨어지려고 지금 속도를 안간힘을 내고 있는데 가솔린이나 전기차의 가속력 대결에서는 전기차가 이기죠, 분명히. 네. 왜냐면 단수가 없거든요. 변속에 단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이제 변속기가 있으니까 이제 변속 타이밍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좀 있죠. 근데 얘는 바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냥 금방 따라가죠. 네. 지금 주행적인 면에서는 단점을 찾으라고 한다면은 굳이 없고, 굳이 찾자면은 좀 풍자 좀 있다는 거? 네, 그거밖에 없어요. 심지어 지금 노면 소음도 없어요. 진동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좀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건 풍절음밖에 없습니다. 노면 소음이라든지 노면 진동, 또 엔진음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그 전기차는 엑셀을 밟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소리도 지금 들렸다 안 들렸다 하거든요. 네. 지금 어쨌든 그게 미세하게 저 멀리에서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쩌다가는 다 안 들리면 하죠. 지금 풍절음 때문에 가려져서 안 들릴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정수성도 되게 좋고요. 하지만 지금 그거 빼고 가속력은 최고입니다. 가속력. 진짜 재밌어요, 전기차가. 네, 이러면 재밌지, 전기차가. 네. 사실 코나 EV나 리로 EV도 제가 타봤지만 사실 그 차들도 어느 정도 속도는 잘 내요. 가속력은 있는데, 근데
근데 지금 이 아이패스만큼의 어떤 그렇게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차는 되게 재밌네요. 네. 아, 재밌다. 속도를 내니까 좋네요. 네. 그리고 지금 급격한 고속 구간인데 되게 안정적입니다. 롤링도 많이 없고요. 쏠림은 뭐 아무래도 급격하게 이제 쏠리다 보니까 좀 있는데 되게 안정적으로 가네요. 좀 흔들리는 감이 있을 텐데 그래도 좀 되게 안정적으로 간다는 거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싹 턴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전기차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겠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고성능 전기차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엔진을 엑셀을 밟을 때마다 엔진의 어떤 RPM이 이렇게 하는 그 소리가 없어서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성능 그래서 전기차만이 할 수 있는 이 가속성을 폭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발성을 살린 전기차가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차만으로도 전기차의 폭발성을 좀 제대로 느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벌써 다 왔는데? 금방 왔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가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인데 한 4-50km 좀 주행한 것 같거든요. 네. 아닌가? 좀 덜 들었나? 어쨌든 한 40km? 50km 가까이 주행을 했는데 지금 물론 이 회생제동 에너지도 이제 저장이 되면서 좀 늘어나기도 하지만 지금 한 43 정도 줄어들었어요. 지금 거기가 출발했을 때 149였는데 지금 좀 늘어서 106 정도 됐는데 140 보면 한 43 정도 줄어든 셈이죠. 네. 이게 주행거리가 좀 알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닌가? 이게 오히려 더 짧을 수도 있고 어쨌든 네. 지금까지 제규어 아이패스의 아주 짧은 아주 주행 시승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이 차의 그 배터리가 어떤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봤는데 근데 일단 한 가지는 확실한 거는 고성능 퍼포먼스를 느끼는데 아주 중점을 둔 전기차다는 거는 좀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속성 폭발적이진 않지만 모델 S에 비해서는 폭발적이진 않지만 코나 EV하고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폭발적인 가속성을 보여줬다는 거 그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주행거리가 코나 EV보다 또 모델 S보다 좀 짧아서 그래서 그 주행거리 짧은 거를 다른 경쟁들보다 주행거리 짧은 거를 과연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이해를 해줄까? 나는 주행거리가 짧아도 뭐 퍼포먼스만 좋으면 나는 이 차 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분들한테는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가성비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성비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이 타는 차이기 때문에 가격적도 좀 비싸고 네, 아무래도 코나 EV보다 아까도 말씀드린 7천만원 가까이 비싼데 7천만원 가까이 비싼데 주행거리는 70km 짧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 차가 이 퍼포먼스로만으로도 극복이 가능할 수 있을지는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나중에 이 아이패스를 좀 길게 빌려서 제대로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